유형 8, 표본 평균의 통계적 추정인데요. 사실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쉬운 파트죠, 여러분들. 207번 봅시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표준 편차를 그랬어요.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버리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롯데 n분의 x의 표준 편차가 같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바꿔 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너희가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니까 분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이산확률 분포표 같이 마이너스 2 잡고 0 잡고 1 잡고요. 그 확률이 4분의 1. 그 A 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A 구하는 건데 얘 닭 얘가 1이다. A가 얼마? 바로 얼마 됩니까? 4분의 1 되지. A는 4분의 1입니다. 잠깐. A 맞나? A가 일단 4분의 1이야. 얘 닭이 하면 A는 4분의 1이야. 4분의 1 쓰시고, 답하고는 상관없네. 평균 분산 내는 데는. 자, 구조에서 평균은 얘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0이고, 얘 곱하기 2분의 1 되네. 평균이 0이네요. 그 다음에 분산. x의 분산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제곱 없어지고, 제곱이니까 2분의 1이네. 어떻게 돼? 이게 빼기 평균하니까 0 되네. 분산이 뭔가 이상해. 이거 제곱하면 4 되잖아, 4. 진짜 어리버리한 시기. 빼기 0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2분의 3 되죠, 2분의 3. 표준 편차가 롯데 2분의 3이죠. 여기 넣어주면 정답이 되고, 여기 롯데 2분의 3이 들어가고, 요거는 n 얼마에 몇 개 뽑아? 16개 뽑는다. 16 탁 대입해주면 수학적 연산이 끝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움직이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네. 어쨌든 208번 봅시다. 자, 다음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이다. 모집단 확률 분포이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이런 얘기 좋아한다.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x바가 20일 확률을 그랬습니다. 구조를 좀 이해하기 전에 이런 거죠, 이런 거. 확률에서 x가 있고, 여기 10 있고, 여기 20 있고, 여기 30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a고,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a죠. px죠. 딴 건 몰라도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x바라 하자. x바의 평균이 18이면 이게 모집단이잖아. x바의 평균이 18이면 제일 먼저 뭘 구할 수 있어? 2분의 1 마이너스 a. 얘는 1이지. 그 다음에 x바의 평균이 18이면 x의 평균도 뭐가 돼? 18이다. 제일 먼저 한번 a를 구해야 될까, 아이가? 맞지? 그러면 얘 곱하기 5 플러스 얘 곱하기 20a 플러스 얘 곱하기 15 빼기 30a가 18이래. 민식어부터 a를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했을 거 아니야, 니들도. a를 일단 구해보니까 5분의 1이야. 아우, 쌤 5분의 1이야. 이건 다 했어. 그 다음인데 2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면 얼마지? 10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 못 구해. 여기서 표본을 하나, 둘 뽑을 때 x바가 20일 확률은 구했어. 그럼 못 구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그 개념 강의할 때 표본 통계적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라. 주머니에 공이 0, 2, 4가 들어있어.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서 확인할 때 그 눈을 확률에서 x라면 개념 공부한다, 지금. x가 될 수 있는 건 0, 2, 4다.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x의 평균이 계산하면 얘 곱하기 하면 3분의 6이라서 2다. x의 분산을 구하면 구했다 치게 모르는데 5라 치자. 에이, 틀렸다. 구했다 치게 5야.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가르쳤냐면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 한 개 꺼낸 다음 한 개 꺼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 그럼 공의 개수 똑같대. 또 하나 더 꺼내.
떨어져 그런 거 확인해서 나와서 총 몇 개 봤어? 2개를 봤지. 그 눈의 평균. 그러니까 눈의 평균을, 수의 평균이지. 수의 평균을 X바라 한다면이지. X바라 한다면이다. 그럼 너희가 생각해 보건대 X바가 되는 것들은 두 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024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도 024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야. X바가 될 수 있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얘 더하기 나누기 0, 얘 더하기 나누기 1, 얘 더하기 나누기 2, 1, 2, 3. 2, 3, 4야.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게 찾았고, 그거에 확률 분모표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거 지금 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야. X바라 치면, 0부터 어디까지? 1, 2, 3, 4까지 갈 수 있네. PX바. X바가 돼. 0일 확률이. X바가 0일 확률은 이제, X바가 0일 확률은 9분의 1이네. 맞지? X바가 1일 확률이 9분의 2네. X바가 2일 확률은 9분의 3이네. 아유, 다 구할 수 있어요. 3일 확률은 9분의 3이고, 아하, 이구나. 4일 확률은 9분의 1이네. 그럼 난자를 했지만, X바 이 표를 가지고 X바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뭐 해? 같다란 말이야. 이게 표본의 통계적 추정 아니야? 분사는. 구해보니까, X의 분사는 5에 2개 맞잖아. 나누기 2하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럼 봐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모집 따른 이야기고, 맞지? 이게 표본집 따른 이야기인데, 문제에서 간단하잖아. 이렇게 정리해놨어. 그 다음 문제에서 뭐 물어? 여기서. 아니, 비룡을 시키더라. X바가 20일 확률이잖아. X바가 20일 확률이잖아. 누가 물어? 내가 여기서 물을게. X바가 5일 확률은, X바가 1일 확률은, 그러면 X가 2, 0,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X가 0, 2, 2개 찾았어. 또 있니? 1, 2는 없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 그래서 9분의 2인 거야. X바가 20일 확률이니까 너희가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X바가 20이 되려면 지금 꺼내올 수 있는 공이 X가 될 수 있는 게 10, 20, 30이라는 공에 눈이 있단 말이야. 두 개 확인해서 20이다 확률이니까 사건이 20이 되는 평균이 20이니까 3개지. 뭐야? X바가 20이 되려면 표본 평균이 20이 되려면 표본이 X가 10 나오고 X가 뭐 나오면 두 번째 30 나오면 둘이 앞에서 40이니까 나누기 하면 되잖아. X가 30, X가 10 두 개 찾았어. 13, 30 된다. 보건주체이기 때문에. 되잖아. 0이 2, 0 되잖아. 이런 구조를 이해하란 말이야. 정말. 자, 세 번째. X바가 뭐야? 20, X가 얼마? 22면 X바가 그겁니다. 확률 세 가지 나뉜 거고요. 이 확률은 따르고 하죠. 이걸 확률. X바가 10이다 확률 따르고 하고, X가 30이다 확률을 따르고 해서 공식이 나니까 곱하면 되지. X가 10이다 확률은 적혀 있잖아. 2분의 1. X가 30이다 확률은 적혀 있잖아. 10분의 3. 30이다 확률 적혀 있잖아. 10이다 확률 2분의 1이야. 20이다. 5분의 5분의 1. 25분의 1. 더하세요. X바가 20일 확률입니다.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계적 추정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정이고, 수능 문제입니다. 물었을 때 깔끔하게 맞춰줘야지. 어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의 대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에 10의 제곱을 따른데, 이 정규 분포에 확률 밀도함수 fx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나와있네. 어이구, 뭐 좋은 거 하나 나와있지만,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나름이고. 그 게임이죠. 정규 분포네. 하고, 10, 10 잘라, 10. 또 10. 또 10. 여기 잘랐어. 그리고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00-x래. 이건 수학적으로 정의가 있지. 이건 어떤 구조야? 이거는 y는 fx가 요거의 반, x는 50에 대칭, 이런 수학적 뜻이니까 이 선이 50이래. 여기 50 적혀있다. 50이 대칭이래. 평균이 50이야. 끝났어. 이게 나왔단 말이야. 맞지? 이거야. 문제는 이 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랬습니다. 표본 평균 X가 추출. X바라 그랬어. 표본 평균 X바라 그랬는데, 그 X바의 범위의 확률 44보다 크고, 이걸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그리세요. 똑같이 평균 50이고 분사는 2에 제곱이 됩니다.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 간단하게, 이거죠.
여기에 50 적혀있고 표준 편차가 2가 적혀있는 거야. 그 다음에 48은 이쯤에 있겠네. 그 다음에 44가 이쯤에 있겠고 48은 이쯤에 있겠네. 그럼 요 넓이를 요거 안에 44와 48의 넓이를 사이 넓이를 구하라. 당연히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얘에서 얘 빼서 얘로 넣으면 마이너스 2 3이구나. 얘에서 얘 빼서 나면 마이너스 이 사이 넓이는 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지. 여기 보면 60 적혀있고 여기 70 적혀있고 여기 80 적혀있는 거 10 차이 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간격 10이지 또 10이지 또 10이지 이거 표준화 시킬 거야 쌤이. 그 다음 여기가 40 적혀있고 30 적혀있고 20 적혀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표준화 시키는 거지. 왜? 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잡을 내야 되고 구조가 정규분포표니까 표준화 시켜버립니다. 이야 그럼 끝났지? 0인데 얘에서 얘 빼서 얘에서 얘 빼서 얘 빼서면 1, 2, 3입니다. 1 2 표 나와 있잖아. 1, 2, 3 되잖아. 표준 면적가 10이잖아. 나누면 얘에서 얘 빼서 나누고 얘에서 얘 빼서 나누고 얘에서 얘 빼서 이걸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지. 나왔잖아. 뭐라고 확률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 이랬어.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이 3과 마이너스 3이 0. 요 구간의 확률이 0.9974. 그럼 이 나누기 2한 게 0과 3, 4의 확률이라 하면 이 확률이 여기서 이까지 확률이 2분의 0.9974네. 거기다 뺄 겁니다. 뭐를? 이 확률을 구한다니까 0과 1 사이의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1과 1까지 어떻게 적혀있나 확인할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68216이 나와 있습니다. 6821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0.6826이죠. 요게 0.6826 2분의 0.6826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구조는 단순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0번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평균이 75고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X가 있는데 정규분포가 있고 여기에 75고 평균이 표준 편차가 5의 제곱 이런 걸 주는 거야. 적어. 근데 이미 추출한 표본 키가 25인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럼 자료 정리가 되는데 뭐 X바에 관한 범위로의 확률이 니은, 디귿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X바에 대한 자료 정리를 찾겠지. 그럼 X바가 정규분포 따르면 75에 분수한이 1이죠. 이래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1이 되겠죠. 요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G에 대해서 이런 게 양의 실수 C가 절대값 G가 C보다 큰 게 0.06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거 다 그려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도할 때 그 통계 쪽에서 수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것들은 그림 안 그려도 풀지 마.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구조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절대값 G가 C보다 크니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C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다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0.06이니까 뭐 C의 기준 이게 0.03이고 여기가 0.547이다 이런 게 하나 있다. C는 표준 정규분포상에서 이런 그림을 주는 거네요. 자, 이제 길이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에서 묻기를 그 확률 G가 A보다 크다의 확률은 이런 거예요. 0.05라면 C와 A를 크게 비교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럼 G라는 게 요 그림이 똑같잖아. 표준 정규분포표니까 그려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0이고 표준 편차 1입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의미하는 거죠. A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0.05라면 0.45죠. 하면 여기가 0.47이니까 C가 더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의 넓이가 0.47이고 이 부분의 넓이가 0.45가 되기 때문에 C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 그림이 하나를 포개졌을 때 이게 확률이 더 크니까 이쪽 부분이 요게 확률이 더 크니까 그럼 여기가 C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C가 그럼 AC 관계가 C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걸 그림상에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억은 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 확률 X바가 C 플러스 75
0.97이래. C 플러스 75가 0.97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란 얘기지. 난 잘 몰라. 그러면 일단 얘가 범위를 확률을 줘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항상 그림으로 풀라고. 그게 의미가 여기야. 쌤 단소리가. 뭘 똑똑하다고 눈을 풀고 앉아있어. 여기가 평균이 75고 표준에서 1이다. 그럼 C 플러스 75. 75보다 크니까 C 플러스 75. C 플러스 75보다 요 확률을 구하라. 아, 이건 작다니까, 쏘리.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표준화 구조로 딱 가세요. 0이고, 표준변차 1되고. 얘에서 얘 빼서 1로 나누면, C 플러스 75에서 70을 나누면 C 남죠? 나누기 되면 C입니다. C라고 딱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너희들이 구하라. 아! 나는 이런 거 하나 보조로 갖고 있고, 여기가 0.5죠? 이 부분이, 여기가 0과 0.47이니까, 둘이 더한 구조는 0.97 맞네요. 바로 그림상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 디귿 봅시다. 디귿에서 이런 거 나왔네. 확률. X바가 뭐 B보다 크다의 확률이 0.01이면 뭐 BC의 관계니까 그림 그려보세요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 이것이면 나에게 요구하는 게 C가 작다. B 빼기 75. 이런 거를 뭐 요구하네요. 그려보라는 얘기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려야 있더라. 에이, 뭐.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바가 범위의 확률이니까 평균이 75입니다. 표준변차 1이 되고요. B보다 크다가 0.0이 되니까 B는 이쯤 있겠네요. 요 넓이가 0.01입니다. 요게 0.01이면 그랬어. 그럼 너희는 이런 걸 가지고 비교 구조로 가려면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로 만들죠. 이렇게 가세요. 얘에서 여기까지 일어나면 B 빼기 75입니다. 이렇게. B 빼기 75가 딱 적히고 0.01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0.49고요. 문제는 얘랑 B 빼기 75랑 뭐랑 비교하냐? C랑 비교하니까 C 쪽은 여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C가 잘려있는 게 0.47이에요. 그럼 이게 0.49야. 하면 이만 확률이 더 넓다는 건 C가 어디 적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쯤에 딱 적혀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가 C 이렇게 적혀 있어야지 요 넓이가 0.49보다 작은 0.47이 될까요? 그러면 이 두 아이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C와 B 빼기 47 중에 B 빼기 47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림상에서 바로 정답 나옵니다. 계산은 없다.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항상 문제들을 잡아내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자, 211번으로 점프. 자, 211번 봅시다. 정리분포 N. M의 표준변차 제곱. 이걸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맞지? X의 평균은 다음 자료 5개의 평균과 같고, X의 분산은 이 자리의 분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표본 평균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 용어를 잘 봐야 돼. 모집단에서 모집단. 모집단에 있는 여기서 N이 25인 표본을 추출하는데, 24구나. 표본을 추출하는데, 표본 평균이야. 문제에서 표본 평균을 언급해줬어. 평균이 다음 5개의 자료, 8, 9, 11, 12, 15와 같고, 그 표본 평균이 원래 X바라서 이 문제에서 X로 쓴 거야. 표본 평균을 구하겠지. 그럼 이 5개 자리의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 답에서 8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 8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5를 해서 나누기 5를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미안하다.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얘래. 계산하시면, 아이고, 야, 부서졌네? 계산하시면, 11 나와. 끝났잖아.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뭐해? 같잖아. M은 11이야. 그래서 M은 1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가 표본 평균 X의 분산 그랬어. 이거의 분산과 같대. 그럼 이것의 분산을 구하겠지. 표본 평균을 여기 쓸게.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면 제곱.
나누기 빼기 평균 제곱 121제곱에서 빼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 나오는가 하면 계산을 하시면 이게 6이 나옵니다. 이게 6이야. 이게 6이 나옵니다. 6이야, 6. 그러면 어떤 거, 이게 왜 6인가 하면, 이거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표본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6이 되죠. 여기서 시그마 구하라, 이런 거죠. 시그마 구하시면, 12가 나옵니다. 요 식에서 시그마가 12 표본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말이 안 나오네. 피곤해서 그래. 12가 그래서 그러자면 2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자, 210번 봅시다. 세계 핸드볼 연맹에서 공인한 여자 일반 부용 핸드볼 공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핸드볼 공의 무게는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게 무게야. 잡혀져 있어. 확률 변수가 무게다. 무게가 자료 정리되어 있는 거다.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이게 정규 분포 따르고 평균이 350에 표준 편차가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 회사의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핸드볼 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64개의 미추출, 무게의 평균, 표본 평균에 관한 얘기다. 표본이 무게잖아. 무게의 평균이 346 이하거나 355 이상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회사가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을 밑줄 딱 치고 고의에 보면 무게 평균이야. 무게 평균이 346 이하거나 또는 이게 355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걸 확률이잖아, 지금 문제에서 구한 게. 이걸 확률이라고. 범위를 확률이라고 있고, 이건 통계에서만 나오지, 이런 범위의 확률은. 얘가 확률 변수가 돼야 돼. 그리고 X바라 잡자, 이게 무게 평균이니까 X바 딱 잡아버리고, X바 자료 정리할 수 있죠. X바는 64개를 뽑은 자료의 정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64개 맞나? 오케이. 그럼 평균은 똑같아요. 표준 편차는 64개 루트 치면 8. 8을 16 나누면 2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샥 그리시고, X바가 350의 표준 편차가 2야. 355 이상이래. 355 이상이거나 또는 346은 있네. 요 넓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구조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이제 표준화 시키는 것까지만 할게. 얘에서 얘 빼서 일어나면 5가 돼서 2로 나누면 2.5네요. 2.5 이상이거나. 얘에서 얘 빼서 얘로 나누면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0과 2.5가 0.474878이니까 요거는 0.5 빼기 0.4878이고 얘는 0과 2 사이의 넓이가 477이니까 0.5 빼기 0.4772가 되죠. 요거 둘이 다 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1번이 나옵니다. 213번 봅시다. 자, 213번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방송의 똥똥뉴스의 방송 시간은 평균이 50분, 방송 시간이 확률 변수네.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2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방송 시간이 있어. 방송되는 시간을 확률 변수를 잡으면 정규 분포래.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2분이래. 방송된 똥똥 뉴스를 대상으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방송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를 하자. 깔끔하게 표본 평균을, 방송 시간의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 X바를 하자. 문제야. 49 이상, 범위로 확률이야. 끝난 거지, 이게. 구하라는 거죠. 그냥 자료 정리니까, 범위의 확률 구하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고, 평균이 50. 원래 표준 편차가 2인데,
9를 뽑았으니까 3분의 2가 되는 표준편차가 이렇게 자료 정리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50에 표준편차가 3분의 2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적혀? 49면 여기네. 51이 여기네. 이 넓이죠. 표준화시키는 게 1이겠군요. 끝났네. 0이고 얘에서 얘 빼지. 얘에서 얘 빼서 3분의 1을 나누면 마이너스 1.5. 대충구조니까 1.5. 이 넓이 0과 1.5 사이에 넓이를 2배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4번 볼까? 자, 어느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매합니다. 1000개 단위로 넣어서 판매합니다. 상자에서 이미 추출한 16개 제품의 무게의 밑줄 자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12.7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상 판매하고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한다. 자, 요렇게 조건이야. 자, 출처 16개 무게에 표본 평균, 무게의 평균이죠. 무게의 무자다 이거. 평균이 12.7 그 다음에 정상 12.7 할인 이런 거 뭐 대사로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자료가 나뉘는 게 A 상자라는 게 있고 B 상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A 상자에는 또 제품의 무게를 X를 하자. 제품의 무게는 정리용포로 다른데 평균이 16입니다. 표준 편차가 6인데 B 상자에는 다릅니다. 확률 배수를 Y라 할게요. 정리용포를 따릅니다. 무게가 평균이 10이고 있는 그대로 가는 거야. 6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A 상자의 할인 판매될 확률 P 이거지. P B 상자의 정상 판매 확률 Q P-다이 Q 값을 구하라. 뭐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간단하네요. 좀 크게 보는 눈을 기르시면 될 것 같아. 자, 난 잘 모르겠지만 보시자마자 이 P는 뭐가 되는가 하면 16개 제품을 뽑은 표본 평균이라는 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X바라 할게, 쌤이 그거를. 표본 평균이 X바가 얼마 이상? 12.7 이상이면 요겁니다. 범위를 확률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걸 당연히 X바로 승화시키죠. X바 표본 평균으로 승화시킵니다. 16 갖고 16개니까 6을 4로 나누면 3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희가 이걸 이렇게 구하죠. 평균이 16이고 평균 편차가 3인데 12.7은 여기입니다.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을 시키시면 엄청 깨지네 이게. 힘이 세서 그런가? 얘에서 얘를 나누면 표준편차가 3 맞나? 이게 쌤 실수였네. 이게 16개니까 6이니까 4분의 3이죠 이게 잘못됐구나. 쏘리하다. 4를 표준편차 6이니까 6이라면 2분의 3이죠. 죄송합니다. 2분의 3이 표준편차가 2분의 3이야. 얘에서 12.7에서 16을 나누면 12.7에서 16을 나누면 어렵다. 마이너스 2.2입니다. 요거니까 0과 그 사이 넓이가 0.5고 0과 2.2 사이 넓이가 0.486일.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죠. 둘이 다 하면 P입니다. Q 구조 봅시다. 야, 어렵네. 힘들어요. Q가 표본 평균 Y바라 할 때 P는 Y바가 뭐니 이건 또 Y바가 12.7이야. 요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림 그리죠. 이거 Y바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하죠. 정리는 뭐가 똑같다. 일단 요거 10이고 요것도 2분의 3의 제곱이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시고 표준편차가 2분의 3
12.7이니까 여기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얘는 할인될 확률이 높겠네요. 얘에서 2.7, 1.5로 나누면 또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1.8 됩니다, 1.8. 0.5고요. 0과 1.8 사이 넓이가 0.464예요. 둘이 다 하면 정답이 되죠. 구조 이해되지? 쌤 삽질해서 미안해. 오케이. 21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건데, 어느 회사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평균이 65분이고요. 표준매달 15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운동하는 시간이야. 운동 시간이 확률 변수야. 정리원부 따른다 그랬고, 이게 평균 65분, 표준차가 15의 제곱이다. 이런 구조를 얘기해줬어요. 이 회사 직원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이 그래서, 이미 추출한 25명이 일주일 동안, 밑줄 잡아. 운동하는 시간의 평균이 68분 이상일 확률, 68 이상일 확률 밑줄 치고 범위로의 확률 체킹을 해둬요. 연습 많이 해라, 이런 거. 수능 칠 때 숨어있어도 잘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시간의 평균입니다. 시간의 범위 확률, 시간의 평균이 68분 이상일 확률입니다.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확률 변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얘가 확률 변수가 돼야 됩니다. 시간의 평균 확률 변수 X바라고 잡을게요. 그럼 X바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확률 변수지. 그 시간을 뽑아서 평균 낸데, 몇 개 뽑아? 25명을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표본 평균에 관한 얘기죠. 65에 5로 나누면 3의 제곱. 이거 가지고 이거 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65고, 표준변수 3이고, 68 이상이다. 이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표준화 시키시면, 얘에서 F에서 1입니다. 0과 1 사이가 0.3413. 정답은 0.5에서 빼는 거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쉽네요. 왜 이렇게 푸는 거야? 216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 EM시간, 표준 편차 3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수명에 관한 얘기예요. 건전지가 살아가는 수명이 정규분포를 따라. 확률 X를 잡고 정규분포를 하자. 평균 EM시간,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인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를 하자. 문제가 이거야. 문제가 P가 n-0.5 X바가 범위를 확률이야. n을 구하라. 그럼 이제 X바에 대한 자료 정리가 나와야 되고요. 다른 거 하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이런 수학적인 상태를 좀 봅니다. X바는 정규분포 당연히 m이고 표준 편차는 n개를 뽑았기 때문에 롯데는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자. 자, 이렇게 합니다. X바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롯데 n분의 3입니다. 이거 쓰세요. 안 그리면 못 푼다. n-0.5는 이쯤에 있을 것이고 n 플러스 0.5 보통 분수 쓰기보다 계산을 좀 해야 되면 이렇게 쓰죠. 이거인 넓이가 0.8664래.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림 그려놓고 표준화를 시키죠. 시키세요. 시키란 말이야. 얘에서 얘 빼서 얘로 나눕니다. 다시 얘기할게. 얘에서 얘 빼서 얘로 나눠 적는 거야. 그럼 2분의 1을 롯데 n분의 3으로 나눠. 이렇게 쫙 나누면 여기야 6분의 롯데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야. 이상한데 안 맞나? 맞겠지? 마이너스 6분의 롯데 n이 되겠지. 이 넓이야. 얘에서 빼서 나누면 그러면 이게 0.8663이 이게 0.4
4, 3, 3, 2겠네. 이런 딱 쓰겠지. 그러면 여기 뭐 적혀 있을까가 0.4431을 찾으면 1.5라고 적혀있는 이게 1.5란다. 이게 N과 세우라는 문제지, 이제. 맞지? 끝났지? 6분의 때는 2분의 3이다. 6이다, 요. 넘기면, 요때는 곱하기 5 가면 9. 81. 정답은 3번. 자, 217번 봅시다. 217번도 보시면 어느 학교에 체육대회에서 학급대학 멀리뛰기 시합을 하는데 각 학급에서 이미 추출한 4명이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포변평균 X가 상수 1보다 크면 이 학급은 예선 통과한다. 뭐 문제에서 서로 막 풀고 있는 거야. 어느 학급의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96.8 이거 써야 돼. 멀리뛰기 기록은 확률 변수인데 이게 정규분포래. 평균이 196.8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 이걸 따르는 어떤 학급이 있는데 여기서 예선 통과할 확률이 밑줄 쳐봐. 0.87701 대 L을 구하라. 그럼 중요한 얘기가 키가 예선 통과 확률이 나왔어. 그럼 이 대상 앞에서 나왔잖아. 4명의 표본 평균 X바가 표본 평균이 X바가 L보다 크면 그 확률이지. 이게 예선 통과한다는 사건이니까. 그럼 이거 나왔어. 이게 이 확률이니까 어렵네. P죠, 이게. 이거죠, 이거. 이게 0. 그 예선 통과 확률이 8770입니다. 거기서 구하라라는 건데, 우리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죠. 바로 그림으로 승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바를 구하셔야 돼요. X바는 정규분포고요. 그리고 196.8은 같고요. 딱 뭘 구하는가 하면, 표준 편차가 4마리 뽑는다 그랬기 때문에 4명을 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5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자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려서 풉니다. 항상 그리세요. 묻지도 딴지도 막 그리세요. 여기에 196.8이고 표준 편차가 5네요. 하면 먼저 L보다 크다가 0.8770이니까 0.5보다 크니까 L은 여기 있겠지. L과 0.8770이라는 뜻입니다. 표준화시켜.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얘에서 F가 생각하면 A 빼기 196.8 나누기 5에 이게 0.877 이 넓이가 0.8770이네. 이게 0.5야. 0.5 빼면 0.3770이야. 여기가 이 부분이 요새까지가 0.3770. 그러면 0.3770 사이클 1.16이란다. 이건 뭐 적혀 있어야 돼? 1.16이니 아니지. 0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16이란다. 그래서 L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L 구하시면 191입니다. 이런 건 다 그림 그리는 거고요. 218번 중요합니다. (218번) 보시면 어느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는 공책 중 10%는 A회사 제품입니다. 한 고객이 문구점에서 임의로 100권의 공책을 구입했을 때 밑줄 쳐봐. A 제품이 밑줄 쳐봐. 13권 이상 포함될 확률 밑줄 치고 범위의 확률이라고 적어. 13권 이상 포함될 확률이야. 문제가 이거야. A 회사 제품이에요. 제품 수죠. 13권보다 이상일.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된다, 너희가. 근데 항상 강조하잖아. 범위의 확률 나오면 갖다 대. 이렇게 들이대. 확률 변수가 뭐가 돼야 되니? 이게 확률 변수가 돼. A 회사 제품 수 X가 돼야 돼. 하면 A 회사 제품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자.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범위의 확률을 구하려면 반드시 정규분포가 나오거나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근데 확률 변수 보니까 뭐야? 제품 수야. 횟수, 개수, 사람 수면 뭘 보는가 하면 시행을 봐. 왜? 이항분포일 가능성이 있잖아. 100권을 조사해요. 100권을 조사하는 거야. 한 권씩 100번 조사하는 거야. A에서 제품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자. 바로 이항분포죠. 끝났네. 100번 하잖아. 100의 P. 한 권이 A회사 제품이다. 10%라고 했어. 10분의 1. 그러면 이항분포가 나오면 당연 정규분포 승화. 둘이 곱해서 평균.
표준 편차는 9. 이렇게 3의 제곱. 이게 나온 겁니다. x는 이걸 따릅니다. 그림에서 보세요. 이런 구조 이해 못하면 후회한다. 슉! 폼이 안 났어. 슉 했는데. 12야. 표준 편차가 3이네. 13 이상이 돼요. 표준화시켜. 얘의 세표세는 1이야. 너네들은 알아서 구해. 정답은 3번. 219번 봅시다. 어느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참가자들은 완주 시간은 평균이 5시간, 표준 편차 1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시간은 완주한 시간이죠. 완주한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확률에서 x로 잡아드리겠습니다. y는 n이고 5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입니다. 이야. 이 대회에 완주한 참가자 중에 이미 추출한 100명이 완주한 시간의 평균이 밑줄 쳐봐. 415분 이상, 4시간 51분 이상, 5시간 12분 이하일 확률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해됨? 오케이. 밑줄 쳐봐. 범위의 확률이라고 써.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뭐가 돼야 돼? 완주한 시간의 평균 돼야 됩니다. 크기가 그걸 뽑았는데, 완주한 시간의 평균이 확률 변수죠. 표본, 시간이잖아. 평균이죠. x바로 쓰죠, 너희가. 이렇습니다. 평균이 5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0명이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죠. 요거 시간이다, 시간. 몇 시간 하는 거 시간이다. 10분의 1 시간. 자, 그러면 따로는 수식 쓰지 않고 평균이 10이고 오고 표준 편차가 10분의 1 시간이지. 여기까지 이해됨? 자, 근데 5시간 51분을 어떻게 써야 되니? 4시간 51분. 4 플러스 60분의 50이라고 써야 된다. 요거보다는 크다. 이게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5시간 12분, 이하다의 확률이니까 5시간이니까 5시간 플러스 60분의 10이다.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 사이에 넓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수학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하시면 됩니다. 캬! 가는 거지. 얘에서 얘 빼서 얘는 나눕니다. 곱하기 10을 하면 6분의 51입니다, 이게. 플러스 6분의 9 플러스 1 되네. 60분의 9네. 뭔가 이상해. 해보자. 됐다. 정리하는 걸로 골란다. 너희들이 계산해라. 분 단위로 고치자. 이게 분으로 고치면 어렵다. 이게 참 계산이 안 되네. 얘 세 빼면 마이너스 60분의 9 마이너스 1.5네. 그 다음에 얘 세 빼면 60분의 12에 곱하기 10 하니까 2. 마음을 갖다 놓고 계산하니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 인간처럼 되지 말자 생각하시고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죠? 2가 477이고요. 1.5가 433입니다. 둘이 계산하면 2번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220번 봅시다. 자, 220번 보시면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확률의 x가 무게인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11의 2의 제곱입니다. A와 B 두 사람입니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각 크기가 4인 표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했대요. n이 4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n이 4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AB가 추출한 표본 평균이 얘가 추출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야. 그걸 x바라 할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11에 1로 나누면 1의 제곱이고요. 이 표본 평균이 10 이상 14 이하가 되고 동시에 인마가 추출한 표본 평균을 쌤 Y바라 할게. 똑같이 11에 1의 제곱이 되는데 이 Y바가 10에 14일 확률 동시에 이게 성립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될 확률을 구하라. 따로 구해서 곱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깨달았잖아. 그림 그리겠네. 11이고 표준 편차가 1입니다.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 표준화시키니까 얘세쁨 1이고 얘세쁨 3입니다. 0과 마이너스 1까지가 3, 4, 1, 3 여기 0과 3까지가 4, 9, 8, 7 둘이 다음에 얼마인가 하면 0.84가 됩니다. 둘이 다면 이게 0.84야. 얘도 계산하면 똑같겠지? 조건이 같으니까 가면 이 확률 따르고 했어. 이 확률 따르고 했어. 최종합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야 돼. 확률의 고유 법칙이지. 이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문제의 정답이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221번 봅시다. 어느 과자의 공장에 생산하는 A 무게의 평균은 800g. 무게는 A의 표준면적 14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가 봐. A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하여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한다. 그럼 X바는 자동이야. 같지? 평균 갖고 표준면차가 49니까 7로 나누면 2의 제곱이네요. 이게 돼. X바는. 자, X바가 상수 C보다 작으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 이런 건 귀신이다 니들. 판단하고 생산 시스템을 점검한다. 이 생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 0.02. 그게 이거잖아. X바가 뭐 C보다 작다. 이 확률이잖아. 그게 0.0이래. 이건 푼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꼭 C를 구하라. 아유, 씨, 누가 못 풀어, 이거. 이렇게 잡고, 이게 800에, 표준면차는 2입니다. 그 다음에 C가 보다 작다, C는 이쯤에 있겠죠. 이게 0.0입니다. 표준화 시키죠, 우리가. 시키세요. 뭘 따지니. 얘 세 배 세로 나누면, 얘 세 뺀다. C 빼기 800. 나누기 얼마? 2. 요렇게 씁니다. 얘네제 그게 0.02래. 여기 0.48. 표를 봐. 0.48, 2.05. 여기 마이너스 2.05. 여기가 음수 있는 데잖아. 마이너스 2.05가 적혀 있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C를 구하는 거야. C는 5번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 220번 봅시다.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르는 높이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은 이미 추출한 100개에 대해서 튀어오르는 높이를 측정했더니만 평균이 245,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자, 밑줄 쳐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의 튀어오르는 높이에 대한 신뢰도 95%에 대한 밑줄 쳐. 신뢰 구간. 모집단 추정하라는 얘기지. 신뢰 구간 용어 뜻이 이거잖아. 이거. 신뢰 구간 이거다. 공부해보세요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 구간의 정의다. 신뢰 구간에 속하는 신뢰 구간이 이겁니다. 말 뜻 알아야 된다, 이쪽 파트는. 자, 이제 적어봐. 거기 위에서 넷째, 다섯째 보면 100개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러면 n이 100입니다. 어우, 쉬워라. 평균 245,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평균 X바죠. X바가, 표준 편차가 20. 이건 정규 모집단의 정규 그건데, 뭐, 이렇게 됩니다.
K는 1.96이죠. 이거 P가 0과 1.56 사이에 0.4750입니다. 1.96입니다. 계산하세요.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친구들은 알 겁니다. 답은 7개. 자, 넘어가자. 2, 3번 봅시다. 223번 보시면 그 평균의 M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어느 조사에서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모평균 95%의 신뢰 구간이 AB일 때, 그럼 뭔지 알지? 그게 무슨 뜻인지. 신뢰 구간 앞에서 썼던 그게 AB일 때 조사 비용과 추정의 정확도에 따른 수익은 같다. 비용은 10N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입니다. 그때 N이 100의 배수일 때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되는 값, 수익인데 비용 크다. N의 값. 맞지? 크다.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건데, 여러분들 영어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B 빼기 A가 뭡니까? 이게 신뢰관이 A보다 크고 이게 M이 이건데, 얘에서 얘 뺀 걸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 신뢰관의 길이 그러죠. 길이죠, 이게. 지금 이거죠. 적혀 있는 거야. 이 K가 얼마야? K가 몇 퍼센트로, 어딨니? 95%니까 1.96이죠, 여기가. 이때는 몰라요. 표준편차가 얼마입니까? 표준편차가, 5다 그랬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이게 19.6이거든? 10이고 19.6. 19.6이야. 그걸 뒤집어서 2를 곱해. 일단 뒤집으면, 요게 B 빼기 A잖아. 구한 거 요거. 그걸 뒤집으면 19.6분의 루텐이야. 그 곱하기 2한대. 2를 하면 9.8 이렇게 되는 거야. 9.8. 아니 말고. 자, 9.8 이렇게 돼. 9.8 가면 10에 9.8 루텐이 이거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양면에 무엇을 취함? 로고 계산하라고 펴봐. 로고 그 표가 있잖아 지금. 로고 잡아요. 내려온다. 가면 이때는 크다. 1 플러스 5에 계산하잖아. 그럼 보면 거기에 n 구하는 건데 1 플러스 n분의 5n분의 루텐이 있으니까 요거를 1에 보내고 1에 보낼게. 얘를 분모로 보내고 얘를 1에 보낼게. 나누면 얘네 되잖아. 얘네 되잖아요. 요게 나왔잖아요. 얘 그 표 있잖아, 표. 한번 생각해봐. 이게 9.8이면 9.97, 9.74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 1800 돼야 되지. 1900 될 순 없잖아. 1700 될 순 없잖아. 그래서 18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왜? 이게 이래 돼 있잖아, 이렇게. 자, 이게 보면, 이거 지울게 나머지. 거기 보면 1700 적혀 있는데 옆에 보니까 9.97이야. 9.75야. 1800 적혀 있는데 보니까 9.97이고 1900이니까 10.19야. 맞지? 그러면 인마가 9.8보다 크다는 건 인마보다 크잖아. 인마보다 작잖아. 그럼 약 100의 배수니까 1700 아니면 1800 아니면 1900이잖아. n이 여기 n 적혀있잖아. n이 여기 적혀있고 1 플러스 로그 n의 루텐이잖아. 이거 이해한다면 안 되고 이거 뭐 답 내는 거니까. 그럼 이게 9.8보다는 크대.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인데 9.8보다 9.97이겠지. 이게 9.97인 거야, 결론은. 그래서 얘는 얼마 돼? 1800 된다. 이런 거지.
자, 224번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는 모 표준 편차가 1.96분의 1. 아이고, 시그마가 1.96분의 1로 주었어요. 날리기 쉽게 줬다. 이런 삘이 나네. 이 공장에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개, N이 10이죠. 추정 파트니까. 표본 평균을 구하였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제품의 길이는 모 평균의 95%의 신뢰관을 알파 베타로 하자. 거지 같은 문제는.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 그리래. K 값 구하라. 너희가 아는 건 이거지. 이거잖아. 신뢰관의 길이지.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고, 맞지? 알파 베타는 10분의 K인데, 얘가 알지? 2 곱하기 K가, 이 K가 신뢰도 함수다. 이 K랑 다르다. 이 K가 1.96. 롯데 10분의, 요게 1.96분의 1. 두분의, 얘가 얘래. 이 관계로부터 K 구하면 되네, K. 공식 쓸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거든? 요거 제곱하면 10분의 4야. 그지? 요거는 100이야. 4 곱하기 10분의 K야. 그래서 K를 구해주세요. 라는 샤방샤방한 따뜻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끊겠습니다. 자, 오케이. 225번 봅시다. 그 모집단 A는 정기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리고 A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래. 써볼까? M1은 시그마 제곱이고 B도 정기분포를 따르네. 근데 M2인데 표준 편차가 달라요. 같아요. 2분의 시그마 반이네. N1의 크기를 가져오고 여기서 N1을 데리고 오고 여기서 N2를 표본을 조사했더니만 X바 A라. 그럼 정기분포 따르지. 평균 같아요. 롯데 N1분의 시그마에 이렇게 표준 편차가 태어나죠. X바 B래.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M2에 2 루트 M분의 시그마에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보기적으로 것을 골라라. 그 기억은 당연한 얘기죠. 자, 기억은 보면 이런 거지. M1 이꼴 M2면 평균이 얘들이 같으면 요거 X A의 평균하고 X 바 A의 평균하고 X 바 B의 평균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죠. 둘이 같으면, 얘가 얘고, 얘가 얘죠. 사실 같습니다. 니에는 틀렸죠. 니에는 쌤자로 정리했는데, 롯데 2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니에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한번 가봅시다. N1이 4n2일 때, N1이 4n2일 때, 4n2일 때, M1에 대한 신뢰도에 N1이 4n2래. 하면 여기 N2인데 N1이 4n2면서 넣어야 되니까 N1이 4n2면 여기 4n2 넣어. 4n2 이렇게 넣어. 그 다음에 이게 2가 나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가 나가는 거고 신뢰관의 길이 가는 건데 자 M1은 이렇게 되죠. B 빼기 A랑 D 빼기 C인데 이거 둘이 크게 비교를 하라는 건데 신뢰관 길이 가는 얘기니까 잘 봐. 요게 2K에 롯데 N분의 표준 편차, 이마의 표준 편차야. 시그마야 항상. 이거의 표준 편차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여기 적어주는 거는 얘는 2K에 롯데 N2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2분의 시그마야. 요 둘이 같은 거 물었어. 단 N1이 4n2일 때 N 자리에 4n2 넣어. 둘이 뭐 해?
요 2가 내려가고 요 2가 나가니까 둘이 똑같지. 주의할 건 여기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적어줍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 절대 까먹지 마. 디귿 참입니다. 자, 226번 봅시다. 자, 226번 보시면 이런 걸 묻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M에 확률변수 X가 있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7인 표본의 크기가 있는 걸 XA바 정기분포 따르지. M에 루트 7분의 2 이렇게 되고 크기가 10인 표본 평균을 XB 바 그랬습니다. M에 루트 10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분포를 이용해서 모 평균을 95%의 신뢰 구간을 각각 뭐 A, B, C, D라 하자. 뭐 요거를 모집단에 또 요걸 가지고 또 모집단의 추정을 하는 게 이거야. C, D라 하자. 옳은 것은 XA 분산과 XB 분산보다 크다. 둘이 분산해 보면 이마다 크지? 분산이잖아. 참. 니은 해보자. 자, 지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PA가 M 플러스 이거랑 비교인데 범위의 확률이니까 따져봐라 이런 건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 이거 M이온이고 M 같잖아. 표준편차가 루트 7분의 2인데 M 플러스 2가 이쯤 올 거야.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뭐 그려보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가장 그 키죠. 얘는 M이고 M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10분의 2가 됩니다. 표준편차가. 그리고 M 플러스 1은 이쯤에 EI입니다. EI.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얘에서 F에서 L로 나누면 표준화 됐을 때 이게 0되고 여기 나누면 2가 루트 7분의 2분의 2가 되고 얘는 표준화 시키면 여기에 얘에서 F 빼면 2분의 루트 10분의 2가 되죠. 누가 큰가? 그러니까 어디가 이건 0점으로 같고 0점으로 같은데 얘가 큰가? 얘가 큰가인데 나누는 게 그거니까 얘가 크지? 이마 크지? 맞잖아. 이게 작잖아. 얘 둘이 비교하면 이게 작단 말이야. 작은 거로 나누니까 커지지. 이마 크단 말이야. 이게 넓이에서 넓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디귿. 신뢰관의 길인데, D 빼기 C랑 B 빼기 A인데, 얘가, 이거에 얘에서 얘 뺀 건 이거지. 2K에. 루트 N분의 몇 개 뽑아서? 10분의 표준편차 2지. 인마의 표준편차 2를 될 거고, 인마는 2K에 루트 N분의 몇 개 뽑아서? 7개 뽑았잖아. 7개 뽑았잖아.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2. 인마가 더 크네, 인마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큽니다. 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공부 하세요. 자, 기니디입니다. 이상. 227번 봅시다. 자,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이 20%가 자격증 A를 소지하고 있다. 이 회사에 1600명의 직원을 선택할 때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비율 및 좋죠. A% 이상의 확률, 범위의 확률 이렇게 적으세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비율에 관한 얘기인데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뭐가 돼야 되는지 바로 보이지.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비율이 확률 변수가 돼야 됩니다. 이걸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문제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X가 A% 이상이다의 확률이 0.977이 이가 됩니다. 비율이 확률 변수가 잡혔어요, 이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하면 비율이 확률 변수 잡히면 모 비율입니다.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거는 정기분포를 따르죠. 이렇게. 얘는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어떻게? 여기 P 있습니다. P 어떤 거냐면 모집단에서 비율과 같아요. 모집단을 바라봅니다. 모집단은
회사 전체의 직원의 20% 자격증 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의 직원 중에서 1600명의 직원을 조사했을 때 A를 가진 회원이잖아. 그 비율인데 전체 직원의 그 사건의 비율을 적어줍니다. 그게 그 사건 한 명, 요 전체에 한 명 뽑았을 때 A를 가졌다의 비율, 사실 확률이죠. 그 확률이 20%. 그러면 20%면 100분의 50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분사는 어떻게 돼? n분의 p1 빼기 p가 되죠. n은 1600분의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27 계산하시면 0.01에 저거 p 햇은 요걸 따릅니다. 요거를 모 비율은 요걸 따릅니다. 자, 표본 비율이다. 쏘리 p 햇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냥 끝났지. 이제 이게 있으니까 그리는 거야. 자, 이제 딱 모 비율 문제 이거 다인데 여기 얼마야? 여기 5분의 1이지? 표준편차가 0.0이에요. 이게 100분의 1이거든. 표준편차 100분의 1이야. 그럼 이거보다 크대. A%. 여기가 A겠지. 이게 0.977이면 표준화 시키셈. 이렇게 쓰시고 0 쓰고 얘에서 얘 빼서 얘로 나눠.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야. A 빼기 5분의 1에 100분의 1 나누면 100을 곱해.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0.5니까 0.977에서 0. 보면 0.477이다? 0.477이가 된다? 문제 하나 공부하세요. 이거 뭐 아무리 찾아도 이게 답니다. 이거 테크니컬하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피해 구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게 2입니다. 여기 2적 했으니 마이너스 2지. 100분의 A 빼기 5분의 1이 마이너스 2야. A 빼기 5분의 1이 100분의 1 마이너스 2야. A는 5분의 1 빼기 100분의 2가 돼. 100분의 20 빼기 100분의 2니까 100분의 18. 정답 4번. 얘는 18%였습니다. 자, 228번은 제가 문제 보는데 조금 의미가 애매해갖고 뭐 풀지는 않겠어요. 수업 시간에 똑같은 문제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좀 풀고 있는 중인데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갖고 여기서 안 푸는 겁니다. 229번 봅시다. 자, 229번 보시면 도시 A에 이미 추출한 1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고속버스를 택한 학생이 20명이다. 100명, 전체 모집단이지 사실. 모집단이 있는데 100명 뽑아왔는데 비율이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고속버스다라고 택한 사람이 20명이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고속버스를 택한 사람의 비율에 대한 신뢰도 밑줄 쳐. 비율에 대한 신뢰. 모비율 문제죠.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이거. 자, 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이용해서 고속버스를 택한 사람의 비율을 추정한답니다. 신뢰도 95%로 신뢰권을 구하는데 이거를 P라 한다면 우리 알잖아. P는 실제 모비율이라 그러지 이걸. 진짜 전국에 있는 아들의 고속버스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의 퍼센테이지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 비율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명 중에 20명이 고속버스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각각은 크다. P 빼기 K에 루트N에 P 햇 1 빼기 P 햇 P 햇 플러스 K에 P 햇 1 빼기 P 햇. 이거 공식이죠. 조사는 이거잖아. 이게 A래. 근데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얼마인가 하면 100분의 20이고, 100분의 20, 100분의 10 넣어주고, N은 몇 개 뽑아? 100개 뽑았지, 100이고, K는 신뢰도 95%니까, 뭐 계산하면 1.96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넣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P라 했을 때 그 신뢰관이 A, B였다. 여기 A고, 적어준 거지. 이게 B다. B였다. 문제.
도시 B에서 이미 추출한 대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에 95%의 신뢰관을 구하려고 한다. 이 신뢰관의 최대 허용 오차가 2분의 B 빼기 이걸 구해야 돼요. 2분의 B 빼기 A를 구해야 돼. 일단 구해보자 이거. 이게 이제 얘 3 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이거야. 얘 3 빼면 2K 롯데의 n분의 P 햇 1 빼기 P 햇인데 이거 나와있어. 이거 100이야. PS는 얼마인가 하면 여기서 100명이 있을 때 20명이니까 그게 P 햇이지 5분의 1이야. 맞지? 이거 5분의 4야. 100명 뽑았대. 이거 몰라. 이게 있어. 이렇게. 이거가 있는데 이제 말하면 도시 B가 있대. 도시 B. 도시 B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을 생각하는 비율을 도시 B가 있는데 그걸 N명 뽑아온대. 여기서 N명을 뽑아온대. N명을 뽑아왔대. N명 뽑아와서 이 N명한테 물어본대. 가장 안전한 도시 B가 달라. 지금 얘기 달라. 이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도시 B의 얘기는. 이건 A에 관한 얘기입니다. A 도시 A. 이걸 이해하셨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 B에서 N명을 뽑아 타고 왔어. 그 아이들한테 물어. 여기에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인가를 물었어. 그게 최대 허용 오차가 이거보다 최대 허용 오차 공식이 있지. 신뢰도 K잖아. K 곱하기 롯데의 4n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지. 요 값이 요거보다 그랬잖아. 요거보다 이거가 되도록 해주는 요것의 값을 구하라. 끝났잖아. K 난리뿌. K 난리뿌. 계산하면 모르는 거 n밖에 없으니까 n이 그냥 나오잖아. 이 비율 문제라니까. 정리해라. n 구하면 156.25보다 큽니다. 정리하세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29번의 정답은 그래서 157입니다. 깔끔해. 쪽 파트가. 알면 그냥 맞추는데 용어가 좀 생소하지. 그걸 낚이면 바보고. 230번. 어느 모집단에서 임의로 100명을 추출하여 구한 모비율의 95%의 신뢰 구간이 거시기 그거였다 그래. 자, 우리가 항상 모비율 얘기 나오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을 데리고 n명을 딱 데리고 와. 몇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냐면 100명을 데리고 와. n이 100이야. 1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모비율에 대한 95%의 신뢰관 길이 이거 공식 있잖아. 실제적으로 실제 비율이 P라면 그건 각각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보다 P에 빼기 K에 이때 n분의 P 햇 1 빼기 P 햇 P 햇 더하기 K에 이때 n분의 P 햇 1 빼기 P 햇 P 꼭다리라고 했자. 햇이라고 발음하기도 힘들다.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이거 나왔대. 이게 나왔대. 지금 범위가 그렇게 나와있다는 거. PS이 뭐야? 10분의 1이면 그냥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리고 C가 나와 있겠더라. 이게 딱 보면 같잖아 지금. PS 10분의 1입니다. 그럼 C는 이건데 요게 K가 몇 퍼센트로 하는가 하면 나와있나? 95%인데 그러면 이게 K는 아직 몰라요. 그럼 C는 K 곱하기 롯데 요게 100이다 100. 100명 뽑았으니까 요게 10분의 9에 로또 붙인 거야. 그럼 요게 10의 제곱이고 9니까 K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C는 K 곱하기 100분의 3 요런 게 일단 나왔습니다. C는 K분의 100분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찾았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쉽게 깨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같은 모집단 n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여기 있을 때 같은 모집단 요번엔 n명을 뽑아왔대. n명을 뽑아왔을 때 모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그거래. 이번에는 모비율이잖아. 그럼 이거잖아. 이게 실제 P 햇 평균 구하면 똑같잖아. 똑같은 거 쓰는 거야. 단 n이야. 이게 이거래.
SN이래. 구분의 빼기 SN. 뭘 따지니, 이 새끼들아. 그러면 P 해시 지금 여기서 뽑았을 때 이 N명에 대한 표본 비율이 9분의 1인 거야. 9명 중에 1명이 그 사건이라는 거야. 아, 흥분돼. 열받으면 안 돼. 이게 9분의 1이니까 SN이 나와. SN이. 여기 9분의 1 넣자. K 곱하기 맞지? K 곱하기. 여기 SN 아이가 여기 SN 되겠지. K 곱하기 N. 몰라.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SN인데, 문제. SN이 81분의 50C. C가 되는, 지금 문제. N의 값을 구해달라. C를 찾아놨고, 이거 SN이잖아. 계산하는 거다. 얼마나 쉬워. 이거 알면 맞추는 거야, 알면. SN이 얘다. K 곱하기. 이거 좀 정리할까? 아유, 정리하기 힘들어. 쌤 늙어서 그래. 81분의 M. 이게 SN이야. 얘가 같대. 81분의 50의 C가 100분의 3. 아, K가 있죠. K 곱하기 K. K는 실내도 항상니까 날라가. 또 같이 있으니까 날라가고. N만 남잖아. 제곱해서 N을 구하는 거야. 뭘 따지니까. 이 쉬운 거를. N은 288 나옵니다. N은. 이게 모비율 추정 아니야. 정말 쉬운 거야, 이게. 문제에서 비율이라는 단어를 줘. 썩지도 않는다. 자, 231번 봅시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응시하려는 수험생 중에 수령역 가를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율을 신뢰도로 추정. 비율, 밀조정.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치는데 응시하려는 수험생 중에 수령역 가를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율을 신뢰도 95%로 구간 추정을 한대. 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1000명 있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애들 있어. 딱 1000명이, 딱 전체가 1000명 있는데, 거기서 400명이 가형이래. 맞지? 전국에, 이게 대한민국이야. 달려있지.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명을 뽑아왔어. 1000명을 뽑아와서, 여기에 비율을 가지고, 가형을 응시하려는 이 1000명 중에 몇 명 있는가 그 비율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형을 선택하는 비율을 추정하려는 거야. 모비율을 추정을 하는데, 어머? 400명이래. 공식 쫙 떠올라야 돼. P는 착 쓰세요. P해. 이게 진짜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전체에 몇 명 있는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야. P해. 요즘에는. 아, 귀찮다. 아, 빼기다, 빼기. 미친다. 어휴, 씨. 이렇게 돼. P햇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1000분의 400. 5분의 1.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N은 지금 1000이고요. 실내관의 길이. 얘에서 얘 뺀 게 실내관의 길이를 N이랍니다. N은 계산하겠습니다. 2K, 몰라요. K는 모릅니다. 루트 N분의. 몇 명 뽑아 1000이죠. 얘에서 얘 빼면 루트 M 1000분의. 1000분의. 요거 2K. 요거 2배 되잖아. P 해시 5분의 2. 5분의 곱하기 5분의 3. 요겁니다. 이게 N이고요. 최대한 오차. 그건 공식이죠. M은 K의 루트의 4n분의 1이죠. N은 1000이잖아. 4000. 둘 다 나왔네. B처럼 K 엎어지고 계산 되겠네. 2n분의 M이다. 이거 2배 갖고 딱 비치해보란 얘기죠. 개념을 이해하란 말이야. 정말 쉬워요. 어떻게 나와? 이걸 틀려, 이걸. 4번이야. 자, 232번 봅시다. 자, 232번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특정한 제품을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학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제품을 선호하는 표현 비율을 P햇이라고 합니다. 비율 P의 신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셔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 있어. 전교사 과목 하나. 여기에 특정 제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어떤 A 회사 제품을 하는 비율, 그걸 P. 사실 확률이지, 비율을. 하는데, 내가, 이거 다 조사하기 힘들잖아. 애석한테, 야, 전교 다 모아갖고, 야, 너희가 이 제품을 몇 명? 이렇게 물으면 손 딱 들으면 되는데, 그런 거 하기 귀찮단 말이야. 몇 명만 뽑아. N명만 딱 데리고 와.
N명, 표본집단. 여기서 그 제품을 선호할 비율, 그걸 P-햇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있잖아. 기억 봅시다. N이 100이고 100마리 뽑고 P-햇이 5분의 1인 경우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구하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씁니다. P는 갈까나까. 맞지? P-햇 빼기 K의 롯데의 N분의 P-햇 1 빼기 P-햇이면 공식이다. P-햇 플러스 K의 롯데의 N분의 P-햇 1 빼기 P-햇입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끝나잖아. 100 넣어. N에 100, N에 100. P-햇 5분의 5 넣고 계산하고 K는 신뢰도 95%니까 1.96으로 적혀있어. 1.96을 넣으세요. 계산하면 맞습니다. 참이야. 계산해라 니들이. 난 못한다. 니은 신뢰도 95%일 때 N이 400일 때 최대 허용 범위 오차는 밑줄 딱 쳐. 최대 허용 범위 오차는 공식이 있어. KM 로트 N분의 1이야. 얘가 최대 허용 오차인데 N이 400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N이 400이면 KM 그때 400 넣으란 말이야. 16 4 곱하기 400분의 1인 경우하고 100이다. N에 100 넣어. 비교해보면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1배네. 2분의 1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네. 이것. 자, 이건 정이죠. 그럼 맞다. N이 50일 때 표본을 100번 이미 추출하여 비율 P에 신뢰도 95%에 100개를 구해보면 이 중에 95개는 비율 P를 포함한다. 확률을 포함한다죠. 참이죠. 이건 정이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 다 했네. 수고하셨습니다.